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 지식 알쓸남식 유로박입니다. 오늘도 저희 필러 시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캐뉼라를 이용한 필러의 장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필러를 이용한 음경 확대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땅한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진피를 이용한 수술과 계속 비교를 해서 장단점 위주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진피 쪽을 너무 이제 폄하를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요. 진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반듯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커지기보다는 단단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좋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진피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덜 고생하고 시술이 편하고 회복이 빠른 게, 그런 시술들을 원하시는 게 요즘 추세라서 주로 이런 필러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술의 차이가 있으니까 장단점 잘 파악해서 잘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케이스는 특별히 진피는 할 수 없고 주사로도 안 되고 무조건 캐뉼라로 필러만을 써야 되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우는 바로 음경 보형물을 한 경우입니다. 음경 보형물을 수술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뉼라를 사용하셔서 시술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기 전에 음경 보형물이 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여기 사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으로 된 구조물이에요. 이게 풍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건 물탱크, 이거는 손으로 조작하는 수동 펌프입니다. 이게 음경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발기부전은 그 남성 성기능 장애에서 조루증 다음으로 가장 흔한 증상인데, 근데 대부분은 뭐 일과성이거나 뭐 시민성이거나 아니면 혈관 기능 부전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생활 개선, 그걸로 잘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비아그라 같은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서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기부전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을 생식기 속에다가 집어넣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발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음경에는 해면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해면체가 풍선 같은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풍선에 신호를 받아서 혈액에 차면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혈관 기능이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발기를 일으키는 생리 기능을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의 구조물이 해면체에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이 풍선을 대신 두 개를 넣고요, 이 풍선 내에 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를 넣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런 물탱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돼 있고, 이 펌프를 손으로 작동을 하면 이 탱크 안에 있는 물이 풍선으로 들어가면서 발기가 되는 거죠.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발기를 시키고, 성관계 끝나고 나면 이 펌프를 다시 작동시켜서 안에 있는 물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경 보형물이라는 시술이고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경 보형물 중에서 그런 물탱크가 없는 단순 형태, 이게 딱딱한 막대고요, 굽혔다 폈다 하는 형태입니다. 제일 단순한 형태고요. 자, 이거는 물탱크가 따로 없고 펌프하고 풍선만 있는 겁니다. 풍선에서 물만 좀 살짝 빠지는 형태. 이 기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작동할 때는 이렇게 발기가 되고,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발기가 죽어있는 상태로 변한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음경 보형물입니다. 이게 가장 생리적으로 우리가 발기되는 현상과 과정과 유사하고 외형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죠. 남성의학에서 한 수술 중에 좀 큰 수술 중에 하나예요. 전립선 수술 같은 걸 빼고서는 비용도 좀 비싼 시술인데 어쨌든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펌프가 여기 들어가 있죠. 펌프가 음낭 쪽에 들어가고, 풍선이라고 하는 실린더가 있고, 여기 저장고가 방광 옆에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저장고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풍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발기가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고, 성관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펌프를 작동시켜서 발기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필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필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생활을 하다 보면 발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아쉽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음경을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좀 키울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음경 보형물 하신 분들이 사이즈를 좀 더 확대 하고 싶다라고 느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칼을 대서 진피를 넣는 수술을 우리가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음경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칼을 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음경 모형이고요, 이 안에 지금 생리식염수가 차는 풍선이 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피부를 절개를 해서 벗기거나 주사 바늘을 찌르거나 하는 경우에 혹여라도 안에 있는 풍선이 구멍이 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새면서 작동을 안 하게 돼요.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큰 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망가진다라는 말씀이죠. 진피를 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이런 진피를 여기다가 올리고, 그러니까 해면체를 싸고 있는 게 백막이라고 하는데 진피를 바늘을 이용해서 백막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찌르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 실린더 풍선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진피를 이용한 수술은 절대 할 수 없다. 실리콘 넣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절개하는 수술 자체 굉장히 위험하고 국소 마취 자체도 겁이 납니다. 손을 가능하면 안 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 음경 자체에다가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음경 주변으로 그 실린더가 없는 떨어진 곳에다가 주사로 마취를 한 다음에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캐뉼라는 그 실린더에 직접 닿더라도 절대 상처를 내거나 구멍을 내지 않습니다. 비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마취를 하고 캐뉼라 이용해서 이 피부 아래 공간을 찾아내서 실린더에 닿지 않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필러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풍선에 손상을 주지 않고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캐뉼라 이용해서 필러 시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음경 보형물 수술을 받고 오래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발기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잘 사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사이즈에도 좀 욕심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두는 필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키우셨는데 몸통은 아직 못 하시는 거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다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충분히 상담하고 나서 이 실린더가 있는 곳을 피해서 음경 주변에 마취를 한 다음에 캐뉼라 이용해서 필러를 시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풍선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고요. 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이게 전이고 후 많이 커져 있죠. 지금 발기가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주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반듯하게 잘 됐고요.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음경 보형물하고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미용적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캐뉼라 이용한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